일단은 이제 개인주의적인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가 개인주의적인 게 좀 문제다라고 좀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주의적인 게 조금 제 개인적으로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고독사라는 게 한국에서는 굉장히 좀 큰 문제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 고독사라는 게 뭐냐면 너무 개인주의적이 되니까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사람도 없이 그냥 되게 작은 방에서 자기 혼자 죽었는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몇 개월 뒤에 뭐 시신이 뭐 뼈가 된 상태로 발견되기도 하고 그런 사례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너무 이제 교류가 없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외로움을 느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주의적인 게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이렇게 봤을 때 나눔으로, 베품으로 인해서 얻는 행복을 체험하지 못한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개인주의 성향이라는 게 내 것만 지킬래, 나의 이익만 우선시할래, 살짝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도 지킬 때 말고 베품으로서 얻는 행복이 배가 된다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훨씬 더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행복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나만 사는 세상이 아니라 더불어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서로 베품으로써 얻는 행복이 크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다. 지키는 것보다는 나눔으로, 베품으로 인해서 얻는 행복이 크다라는 그 사실을 깨달을 때 좀 더 그런 세상으로 바뀌지 않을까. 지금 이제 뭐 두 분 다 좀 개인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조금 해결책을 주신 것 같아요. 개인주의가 문제인 거를 발견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남에게 베푸는 즐거움을 통해서 이제 그 공동체에 대한 뭐 나눔의 즐거움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개인주의적인 게 결국엔 좀 한국 사회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봤어요. 제가 경험한 한국 사회는 굉장히 경쟁이 치열해요. 그래서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본인의 이득에 좀 더 관심을 더 많이 가지고 근데 이제 경쟁이 치열하더라도 좀 경쟁에서 낙오된 사람들을 사회에서 잘 뒷받침을 해준다면 별 문제는 없는데 제가 느낀 한국 사회는 경쟁은 치열한데 그 낙오되는 사람들을 잘 돌봐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 사람들이 내가 여기 못 가면 내가 결국에 나중에 피해를 보니까 계속해서 그 경쟁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은 관심 없고 나에게만 좀 신경을 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장미 씨 같은 경우에는 북한과 비교해 봤을 때 한국 사회가 조금 경쟁이 치열한 사회라고 느끼나요? 북한도 사실 경쟁이 치열해요. 그래서 그 치열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저도 별다른 의견을 못 내놓겠는데 저는 좀 공감과 소통이 부족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더 외로움을 많이 느끼고 그런 게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쌓여가지고 자신밖에 모르는 건 아닐까. 혹시 그 스트카 씨가 느끼기엔 어떠세요? 한국 사회가 좀 경쟁이 치열한가요? 저도 들어보기에는 이제 알기에는 어렸을 때부터 사실은 5살, 4살인데 애기들한테도 이렇게 뭐 어디로 보내고 아니면 초등학생들은 뭐 배우러 계속 액티비티 학원 보내고 뭐 어떤 뭐 피아노 뭐 그런 거를 근데 그거는 사실은 즐기면서 하는 것보다는 다 옆집 그 애들이 그 아이랑 피규어해서 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내 아이가 그거를 배웠으면 좋겠다, 재미있을 것 같다, 아이한테 좋을 것 같아 생각보다는 같은 반에 있는 이제 그 아이도 가니까 보내진 것 같아요. 근데 교육을 시킨 거는 나쁜 건 아닌데 이거 피규어해서 남이랑 피규어해서 보내주기는 사실 뭐 아이인데 그냥 집에서 여유롭게
즐기면서 노는 것을 아이들한테 심리적으로 더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부모들은 그거를 나의 아이랑 남의 아이를 비교하면서 경쟁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는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샬롬 씨가 느끼기에는 한국 사람들이 좀 다른 사람과 비교를 많이 한다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요, 그런 생각은 없는데요. 한국 사람, 인생의 사람이나 다 똑같은 생각을 해요. 인생에 어디 가서나 사람들이 다 똑같은 생각해요. 내가 잘하면 잘해받을 수밖에 없어. 내가 나쁘게 하면 상대도 저를 나쁘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은 저부터 고쳐야 된다고 생각을 많이 해요. 내가 잘해야 된다. 내가 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생각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비교가 이런 말이 안 나올 거예요. 본인부터 먼저 고쳐야. 내가 중심을 가지고 그런 생각을 해야지. 좀 굳이 비교하지 않고. 네. 지금까지 좀 한국 사회 문제점을 좀 얘기를 해봤는데요. 크게 한 3가지 정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로 나왔던 게 너무 개인주의적으로 변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너무 사람들이 비교를 하게 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물질 만능주의다. 너무 물질로만 비교를 한다. 총 3가지 정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3가지가 조금 어떻게 보면 맥락이 좀 닿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원인이 같다라고 생각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혹시 장미 씨 같은 경우에는 뭐 3가지 문제 중 어떤 것이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생각해 보신 게 있나요? 저는 교육의 힘을 믿습니다. 교육의 힘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릴 적부터 사고를 길러주는 교육을 많이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기 한국에 와서 놀랐던 점 하나가 사람들이 굉장히 영상 시청을 많이 한다는 거였어요. 뭐 걸어갈 때도 이 핸드폰을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지하철을 타고도 핸드폰을 보고 있어요. 앞을 안 봐요, 거의.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서 느낀 점 하나가, 새로운 지식들을 엄청 갈구하는구나. 그거 플러스 자기 생각을 거의 하지 않는구나. 간영 매체 이런 소리에 굉장히 귀를 기울이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보니까 여기 북한은 간영 매체 하나뿐이죠. 여기는 뭐 뉴스가 그 채널이 굉장히 많아요. JTBC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내 생각을 할 수 없게끔 계속 흔들어대요. 자기들의 생각을 아주 교묘하게 주입을 시켜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내 생각을 하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겠구나. 내면을 단단하게 하는 어떤 힘이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릴 적부터 부모님들이 이 핸드폰하고 아이들을 분리시키는 게 어느 정도 필요할 것 같고요. 저는 사람이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그래도 벌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벌만 있는 게 아니라 상과 벌이 적절하게 이게 혼합이 될 때만이 뭔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어릴 적에 그런 것들을 기르는 교육이 중요하지 않을까. 학교 교육도 중요하지만 집에서 하는 인성교육, 가정교육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샬롬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3가지 사람들이 많이 비교를 하고 있고 뭐 물질 만능주의고 아까 좀 얘기를 많이 나눠봤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뭐 해결 방법이 있을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첫째는 행복이 무슨 뜻인지 그거는 찾아야죠. 행복이 어떻게 될 건지. 일단 행복에 대한 정의를 내려야 되는데, 그런 행복의 정의를 어떤 방식으로 좀 행복 정의, 돈이 많아도 이게 행복이 아니죠. 그거는 부자라고 말이 나오죠. 행복이 사이가 좋다는 뜻이죠. 가족과 주변의 사람과 사이가 좋아야 돼요. 사이가 좋으면 행복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이 변해야 돼요.
행복을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아주 좋더라고. 스드카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주의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좀 문제를 정의해야 된다. 내가 문제라고 인식해야 된다. 여기서부터 좀 출발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한국 사회에서 사람들이 좀 비교하는 문화가 많고 물질적인 거에 대해서 좀 비교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문제를 조금 해결하려면 어떻게 좀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사실 하세요? 첫 번째 문제라고 하는 것도 두 번째로 이제 문제라고 나온 것도 둘 다 그 인식부터 이제 시작해서 근데 저도 장미 씨의 말씀하는 것처럼 교육은 제일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교육이란 거는 그냥 학교에서 가서 뭐 배우는 것보다는 이제 가족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이제 밖에서도 예를 들면 이런 그 약간 오늘처럼 우리가 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이제 들어볼 수 있는 이렇게 쉐어할 수 있는 공간이나 아니면 이제 그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한테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선택이 있어. 그거 중에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다. 아니면 꼭 이거를 배워야 한다, 해야 한다라는 것보다는 좀 더 여유로워졌으면 아마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도 저는 좀 공감을 하고요. 좀 다른 관점으로 봤을 때는 한국 사람들이 뭐 쉬운 예로 영어를 들어주는데 무언가를 하려면 잘 해야 한다는 좀 사회적인 그런 압박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내가 취미로 무엇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왠지 나는 그냥 취미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내가 여유로울 때 나의 스트레스나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것까지 좀 잘해야 된다고 모두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한국 사회가 너무 약간 모든 것들을 잘해야 한다라고 좀 압박을 주는 게 조금 없어졌으면 조금 더 행복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좀 그 개인화 문제를 개인주의적으로 좀 변해가는 사회를 좀 바꾸기 위해서 좀 공동체를 강화해야 된다라고 이제 샬렘 씨와 장미 씨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그 의견에는 동의를 하고 그럼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은 일단은 모든 문제는 전 좀 공간에서 좀 비롯된다고 생각을 해요. 오프라인 공간에서, 일상적인 공간에서 한국 사회가 좀 쉽게 앉아서 얘기를 하고 주변 사람들과 그럴 공간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굉장히 카페는 많이 있지만 그건 돈을 내야지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사람들끼리 좀 어떤 커뮤니티를 형성하기 위해서 뭐 구청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데서 좀 모임을 할 수 있게 지원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조금 공원들을 많이 만들어서 사람들이 많이 교류할 수 있게 해준다든지 그런 부분이 좀 공동체를 강화하는데 가장 좀 오래 걸리겠지만 좀 기본적인 솔루션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세 분 다 이제 좀 이런 문제, 아까 정의했던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교육이라든지 이제 뭐 개인 관점으로서 마음을 바꾼다든지 이런 관점이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인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좀 사회적으로도 많이 뒷받침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물질 만능주의가 생기도록 이제 미디어에서 노출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뭐 특정한 시험을 통해서 사람의 능력을 평가하고 다시 이제 좀 그걸 따라잡기 위해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게끔 만드는 사회 구조 그리고 이런 것들이 좀 사회적으로 좀 뒷받침이 돼줘야 될 것 같고 점점 더 이제 좀 사람들이 행복하고 싶어 하는데 계속해서 이제 좀 사회가 경쟁으로 너무 몰고 있어서 잘 해야 된다. 심지어 취미조차도 잘 해야 된다라고 좀 푸시하는 부분 때문에 사람들이 좀 즐거움을 찾지 못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이제 좀 사회적인 분위기가 좀 바뀌어야 된다라는 데는 저도 당연히 공감을 하고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역시 교육적인 부분, 학교에서부터 좀
교육을 시키고 미디어에서도 좀 노출을 좀 많이 시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면 좀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너무 개인주의적으로 좀 몰입하는 사회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좀 공원이나 편히 쉴 수 있는 무료의 공간들을 좀 많이 만들면 사람들이 너무 핸드폰 안에서만 갇히지 않고 그 공간으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 1시간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 저희가 좀 얘기를 해봤어요. 그래서 뭐 어느 사회나 다양한 문제점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여기 계시는 다양한 배경을 가지신 분들께서는 한국 사회가 좀 개인화가 돼 있고 이제 좀 비교하는 문화가 좀 있다. 그리고 좀 너무 물질만 추종하는 게 있다. 그리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적인 부분과 좀 내 자신의 마음이 좀 바뀌어야 된다. 라고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1시간 동안 진행을 했는데 바쁜 와중에 좀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나중에 또 좋은 기회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